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허브의 기본 구조와 그리고 유격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유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허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좀 전에 제가 허브를 만들었어요. 허브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제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허브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허브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무슨 허브를 이렇게 뚝딱 만들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분해해 보면 알겠죠. 자, 보통 허브 끝에 보면은 이렇게 볼트 너트가 보이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얘네들이 해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런 게 두 개가 물려 가지고선 나사가 풀어지지 않게 찡겨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나사가 한 개밖에 없어요. 나사가 한 개밖에 없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조여줬어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면서 진동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풀리겠죠. 나사가 이렇게 한 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개만 들어가 있으면은 요게 바퀴가 이렇게 드롭아웃에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인데 얘가 계속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은 옆에는 나사들이 잡아주는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냥 풀려버리겠죠. 그래서 너트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트가 두 개가 들어가는 이유는, 너트는 이렇게 돌리면은, 자, 제가 허브랑 거의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베어링 역할을 해주는 원형의 젤리도 넣었어요. 비비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비비탄이 너무 작아가지고선 방향제 보시면 안쪽에 개구리알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넣어놨어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자, 얘를 허브의 중간에 있는 X를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조가 나오냐면은, 자, 끝에 볼트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얘가 베어링, 그 안쪽에 베어링이랑 닿는 콘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있고요. 얘랑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붙어 있죠. 그렇죠. 붙어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베어링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울챙이 알이 아니고 베어링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맞은편에도 제가 쭉 빼면은 막 애들이 나오죠. 베어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베어링이라고 치는 거예요. 베어링이 아닙니다. 보통 여기 뭐 9개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개수에는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엑셀이 있고 얘네들이 풀면은 빠지겠죠. 얘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얘랑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은 너트가 왜 두 개가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잡고서 회전을 하면은 얘네들이 잡아주는 애 없잖아요. 잡아줄 만한 게 그냥 막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유격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양쪽에서 볼트가 조여져 버리기라도 하면은 베어링이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구름성에 굉장히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겉에 쪽에 너트가 하나 더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두 개가 찡기는 거예요. 얘는 조이고 얘는 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두 개가 부닥치겠죠. 이렇게 꽉 주면은 얘네들은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된 거예요. 얘는 이렇게 돌려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돌려도 안 들어가요. 하나씩 따로 돌려야죠. 그래서 얘네들을 조일 때 우리가 요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얇게, 이게 두껍지가 않거든요. 얇게 두 개를 물리고선 돌려가지고선 꽉 찡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고. 규격이 맞나요? 규격이 안 맞네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서 맞네요. 이렇게 찡겨버리면은 위에 있는 건 조이고 밑에 있는 거는 푸는 거예요. 조여버리면은 얘네들은 고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동이나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도 얘네들은 그냥 고정이 돼 버리는 거겠죠. 얘가 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얘는 안 움직이겠죠. 회전을 되거나 진동을 받아도 얘네들은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을 덜 조였다 그러면은, 제가 너무 꽉 조였나 봐요. 덜 조였다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풀리겠죠. 그럼 얘네들이 슬금슬금 풀리면은 얘도 같이 날아서
나가겠죠. 둘이 같이 돌아가고 같이 들어가니까요. 두 개가 찡겨야 되는데, 그럼 풀리면은 유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유격, 어저께 구독자분께서 자전거 바퀴가 흔들려 가지고서 샵에 가셨는데 안쪽에 뭐가 깨졌다, 그러니까 뭐 허브를 바꿔야 된다, 바퀴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면은 깨진 게 아니에요. 깨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베어링이 깨졌다라고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베어링이 깨지면 바퀴가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크고요. 아이고, 떨어져 버렸네요. 이렇게. 자, 이게 허브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엑셀이 제대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안쪽에 베어링들이, 이거 빠져버렸어요. 본드를 좀 대충 붙였더니 빠져버렸어요. 베어링들이 그리스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허브 제가 지난번에 여는 것도 보셨으니까 정확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서 눌러주고, 그리고 맞은편도 베어링이 들어가고, 어이구 베어링이 이렇게 들어가고, 베어링이 들어가겠죠. 그리스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서 너트로 이렇게 조여주는데, 있는 힘껏 조이냐? 그게 아니에요. 있는 힘껏 조이면은 절대 안 돼요. 바퀴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볼트를 갖다가 양쪽에서 조이면은 쫙 조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어링들이 눌리겠죠. 베어링들이 눌리면은 얘네들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돌잖아요. 안 돌 수 있겠죠. 그렇다고서 얘네들을 그럼 들 조이면 되겠네? 들 조이는 게 유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 조이면은 얘네들을 돌리면서 꽉 조여서, 지금 이 안쪽에 젤리같이 생긴 게 약간 움직여 가지고선 얘네들이 유격이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잡고선 바퀴를 흔들어 보면은 얘네들이 여기에서 스포크가 나오니까 얘를 잡고 흔드나 바퀴를 잡고 흔드나 똑같은 거겠죠. 이렇게 흔들었을 때 지금 소리가 껐덕껐덕 소리가 나는 거는 유격이 있는 거예요. 요 중심에서 유격이 조금 있으면은 자, 바퀴가 스포크에서 쭉 나가겠죠. 저 끝에서는 더 많이 흔들리겠죠.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유격을 잡는 거예요. 이 유격을 잡으려면 좀 노네? 그러면은 안쪽 볼트를 조금 더, 이쪽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안쪽 볼트를 조금 더 조이고, 한쪽은 픽스가 돼 있으면은 좋겠죠. 같이 돌아가 버리니까 한쪽은 픽스가 된 상태고, 픽스라는 거 맞물려 가지고 두 개 이렇게 찡겨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게. 그리고 한쪽을 얘네들을 돌려 가지고선 유격을 잡아 나가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조여야 되겠네요. 조금 더 조이고, 조금 더 조이고, 계속 조이다가 보면은 얘네들이 유격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퀴를 한번 돌려보세요.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유격이 없다 그러면은 많이 조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격이 있으면은 덜 조인 거고, 유격이 없대 바퀴 회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 그러면은 거의 0.00 몇 미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0.00 몇 미리? 0.1mm도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격이 있지 않을 정도로 조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픽스를 하고 싶다, 여기에서 픽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 안쪽에 있는 나사는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되겠죠. 풀려도 안 되고 조여도 안 되겠죠. 그럼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쪽이 이렇게 원래는 튀어나와 있지가 않아서 얘가 들어가요. 잡고선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이 위에 것만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위에 너트만 꽉 찡기면은 픽스가 되는 거죠. 픽스가 된 상태에서 다시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다시 자꾸 흔들어서 유격이 있나 없나, 아니면은 너무 쪼였나. 우리가 허브만 그런 게 아니라 페달도 동일해요. 페달도 한쪽에 이렇게 껴져 있잖아요. 그러면 페달 끝에를 보면은 이렇게 베어링들이 들어가 있고, 이 끝에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베어링은 이제 그 페달을 뺐을 때 안쪽에, 그럼 페달이 유격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껐덕껐덕 거리거든요. 그럼 페달을 빼가지고서 안쪽에 있는 이제 전체적으로 쭉 카세트 같이 나와요. 베어링이 이쪽 끝에머리에 있고, 끝에머리에 이쪽에 베어링들이 있어서 쭉 뽑아가지고선 이 끝에를 조이면은, 조립하고선 조이면은 얘네들이 유격이 없어요. 그럼 소음도 잡을 수가 있어요. 페달 분해하는 거는 제 영상 다른 거에도
두 개인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유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유격 때문에 소음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격이 있다 그러면 허브에 유격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요 가운데서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은 끝에 가면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은 달리면서 림 브레이크라 그러면은 바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림에 닿을 수도 있고요. 이 공간이 조금 보인다 그러면은 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안 좋겠죠. 만약에 흙 같은 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정말 큰 데미지를 먹거든요. 바퀴가 막 씹혀요. 이것도 제가 허브 안에다가 허브를 돌리면서 베이킹 소다를 조금 집어넣은 게 있어요. 딱 멈춰버려요. 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불순물이라도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브 끝에는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더스트 캡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고무로 캡이 있죠.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물론 유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얘네들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브를 정비하고 싶다, 내 거 유격이 너무 있어가지고 허브를 정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허브 렌치, 이게 규격이 있습니다. 뭐 15mm, 13mm, 14, 16. 근데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얇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일반 스패너로 해도 되지 않냐? 근데 얘네들이 두 개를 갖다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스패너가 굉장히 얇아야 돼요. 이렇게 위에서 봐도 굉장히 얇죠. 이렇게 보면 얇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있는 공구를 가지고 해보려고 몽키 스패너를 막 물리고 했는데 이 간격이 좁아가지고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금액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비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열었다가 조였다를 반복을 하시면은 딱 원하는 유격이 없는 원하는 값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허브가 이제 다른 종류의 허브들이 있어요. 크리스킹이라던가 다른 이제 그 카트리지 방식으로 실드 베어링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은 조금 방식이 다르니까요. 가장 그냥 흔하게 쓰는 뭐 생활차부터 해서 시마노 제품들도 좀 많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가운데는 이렇게 QR이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나사선이 이렇게 보이죠? 뭐 초파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가운데가 파져 있어서 얘네들이 QR이 들어가게. 그리고 지금은 또 엑슬로 바뀌고 있죠. 엑슬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엑슬을 열어서 엑슬 유격 있는 거는 지금 제대로 못 봤어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 요 허브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 베어링도 보이고 풀면은 베어링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쏟아져 나오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베어링들을 정비하실 때 베어링들 잊어먹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안쪽에 새로 이제 그리스를 넣고선 베어링을 넣으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안쪽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진 않거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맨들맨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걸리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기다가 바늘로 이렇게 파놓은 것 같은 그런 그 이제 손상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걔네들이 바퀴가 베어링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타고 넘어가면은 그게 바퀴의 진동으로 와요. 그래서 이 안쪽은 항상 깨끗해야 되고, 그리스를 작업을 하실 때도 청결하게 해주신 다음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선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굉장히 습하고 날씨가 자전거 타기 부적합한 날씨예요. 이거 지나가면 더 덥겠죠. 그래도 항상 조심하시고 자전거 탈 때 물도 많이 마시고요.